세상을 아름답게 뷰티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좌니리의 뷰티 세상. 네, 안녕하세요. 좌니리입니다. 꽃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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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아. 안녕하세요, 한가빈입니다. 네, 한가빈 씨 반가워요. 네. 야, 오늘 한가빈 씨 노래가 더 아주 멋있게 들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한가빈 씨도 네. 아침에 화장품 바르고 오셨죠? 네, 그럼요. 네. 어떤 화장품 쓰셨어요? 그냥 평소 바르던 대로요.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또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니까 파운데이션 바르고 뭐 그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뻘겋게 보이네요. 네. 저는 아침에 에센스를 네. 바르고 왔어요. 눈 밑에 주름 개선 그 화장품을 좀 바르고 나왔는데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오늘은 화장품에 대한 정말 귀한 분을 모셨어요. 화장품에 네. 대해서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품약품안전처 화장품 부문 정책자문위원이시고 한국화장품미용학회 회장님이시고 또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 교수님이신 김주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좀 힘든 자리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요즘에 그 예. 화장품이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로 수출도 네. 하고 대세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예. 화장품에 만들 때 그 화장품 원료가 일단 예.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화장품 원료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예. 실제 화장품 산업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원료 산업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품 원료는 과거에는 어떤 그 새의 배설물이든지 그다음에 조개가루, 황토가루 같은 이런 것을 미세 분말을 내어서 식물을 즙을 짜서 화장품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학과 기술이 차츰 발전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의 원료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네. 1950년대 이전에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라 그러죠. 네. 그때는 대부분의 그 집안의 어떤 비법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황토든지 꽃잎 같은 네. 이런 것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화장품에서 아모레 퍼시픽이 1936년도에 그 개성에서 지금 그 서경배 회장님의 할머니가 동백 기름을 짜서 머리 기름을 만드는 것이 아모레 퍼시픽을 만들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동백 기름. 예, 그렇죠. 동백 기름. 네. 그래서 이제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는 미군들에 의해서 이제 화장품의 원료가 들어오는데 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뭐 글리세린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보습을 주는 예. 글리세린이나 뭐 유동 파라핀 같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던 그런 시대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화장품은 물과 기름을 섞어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분리면 안 될 정도로 만들어지던 그런 시대였고 60년대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원료가 좀 다양해지는 그 비타민이나 호르몬 같은 이런 성분들을 사용해서 좀 더 다양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70년대 들어와서는 좀 더 자연적인 어떤 그런 성분들이 많이 가미되고 또한 피부 보습이든지 피부의 그 호흡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인삼에는 그 사포닌이라는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을 갖다가 아모레 퍼시픽이 이게 1973년도에 이제 추출하게 되게 됩니다. 이 그 인삼에서 추출하는 그 사포닌이 지금 그 아모레의 최고의 제품인 설화수를 있게 만들었던 거죠. 예, 예. 설화수가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설화수가. 80년대 들어와서는 좀 더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어서 네.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 보습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히알루론산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네.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히알루론산이 과거에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숯하게 벼슬 있죠. 숯하게 벼슬에 추출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 보습제를 쓰기 위해서 숯학을 마음대로 잡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을 미생물 공학 기법으로 해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이 이제 히알루론산이 개발되어지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말 태반 추출물 들어봤을 거죠. 태반. 태반 화장품. 예, 네. 태반 화장품. 근데 그 회장님은 잘 아시죠? 태반. 네. 그 태반 그 추출물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그 태반이 대부분의 그 소의 태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광우병이 터지면서 그걸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뭐 양의 태반이든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그 태반이 사람 태반까지는 사용했죠. 인태반이라고. 그래서 인태반이 그 소나 양 태반보다 효과는 좋은데 사람의 어떤 혐오감이나 이런 거 준다고 식약처에서는 배합 금지 원료를 이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주로 80년대에는 그 생물공학 기법에 의한 어떤 이런 네. 그 유효성을 주는 이런 성분이 개발되었다면 90년대 들어와서는 좀 더 이제 기능을 주는 어떤 우리가 레티놀 하는 거 아시죠? 네. 레티놀. 네. 레티놀 같은 거 주름 개선은 굉장히 효과 좋거든요. 예. 그게 90년대의 후반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하라는 하는 각질 화장품이나 과일산을 하는 게 네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각질 제거 그 굉장히 효과 좋잖아요. 병원에 가서 네. 많이 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90년대에 그게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중세 고대 이집트 시대에 나왔던 거예요. 혹시 그 우유에서 목욕한다는 그 들어보셨죠? 그렇죠. 각질 예, 그죠? 예. 네, 네. 그게 예전에 그 클레오파트라는 우유에서 항상 목욕했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그 당나귀를 한 200피를 항상 길렀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그 50피를 끌고 와서 당나귀 젖을 짜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시초에 거기에서는 우유에는 신우유인 그 젖산이 그 락틴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했을 때 피부에 각질도 제거도 피부가 뽀송뽀송해지고 보습도 좋은 이제 그게 90년대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또 유행하는 그런 쪽이었죠. 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엔자임 그래서 효소를 가지고 네. 많이 들어봤죠. 효소 많이 네, 들어봤죠. 네. 그래서 효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콜라겐을 갖다가 합성시켜 준다든지 그 엘라스틴 같은 이런 것들 면역성을 갖다가 높여주는 그런 원료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었죠. 개발되었고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유전자적인 DNA 네. 한다든지 그런 그다음 줄기세포, 줄기세포도 2000년대든지 그다음 펩타이드든지 나노 기술이든지 이런 어떤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화장품에 많이 이제 이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그 원료들이 개발되면서 지금 같이 우리가 그 기능이 좋은 네. 그 조금 전에 그 회장님도 뭐 에센스 안티 링클 제품 발랐다 그러는데 네. 그런 제품에 효과를 주는 것이 이런 원료들이 개발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원료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기술이 그 나노 기술이든지 네. 그다음에 줄기세포든지 네. 그다음에 바이오 기술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지금 화장품도 많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그 기능도 높여주고 또한 효과도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죠. 아니 지금 교수님 예.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예. 저는 한 번씩은 다 써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바이오 에센스부터 예, EGF 줄기세포 그럼요. 에센스. EGF 예, 맞아요. 네. 뭐 안 써본 게 지금 네. 아하, 뭐. 바하, 아, 예, 아하랑 바하가 결합된 것들도 어이. 많이 써보고.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거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달팽이 점액 추출물 네, 뭐 그런 것들도 쇼핑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도 저희 엄마 달팽이 네. 굉장히 잘 쓰고 그 계시고. 달팽이 그 네. 얘는 끈적끈적한 그 네. 뮤신이라거든요. 점액질 그게 뮤신이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보습에 이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갖고 네. 달팽이 크림도 보면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보습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참 대단하십니다. 저기 고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50년대, 아니 36년대 이제 그 네네. 우리나라 대기업 그 화장품 회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2010년도까지 그 어떤 동향이나 어떤 연구 개발 예, 어떤 그 변선사를 쭉 설명을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예. 그러면은 이런 그 화장품의 그 최근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화장품 기술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이 했는데 예. 보통 우리가 네.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요새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 남성들은 스킨 로션만 대부분 발라요. 네. 그죠? 뭐 스킨으로 쫙 바르고 그다음에 로션 슉 그냥 세수하듯이 쫙 바르고. 아니 맞죠? 스킨 바르고 네. 로션 바르는 분들 양반이시고요. 네.
올인원 제품 바르시는 분들 거의 90% 이상일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네. 해외 이렇게 갔다 오면서 그 에센스나 안티에이징 제품을 좀 발라줘요. 네. 근데 확실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당겨지고 조금 좀 주름이 좀 쪽쪽 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옵니다. 사실 그런 기능성이 사실 제대로 그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게? 그럼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기초 화장품의 이렇게 기술 그 동향을 보면은 네. 보습을 갖다가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보습이잖아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이제 그 피지나 수분이 줄기 때문에 네. 화장품을 발라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초 화장품을 바르는 가장 큰 목적은 보습을 주는 어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습을 주는 그 세라마이드 성분 같은 네. 이런 것이 과거에 뭐 히알루론산이나 그런 성분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어떤 그런 쪽이. 보습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그 강조를 시키는 그런 원료들이 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양리 효과. 단지 우리 보습만 주고가 아니라 피부에 뭔가를 효과를 더 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조금 전에 그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뭐 안티 링클이든지 네. 그다음 미백이든지 네. 이런 그 피부에 들어서 양리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개발되어서 좀 더 효과를 높여주는 어떤 네.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이런 원료들도 보면은 최근에는 우리가 환경적인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환경. 우리가 몇 년 한 2, 3년 전에 보면은 뭐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뭐 범벅이 됐다 하는 그런 막 기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이 대부분의 이제 그 합성 원료들이 네. 그 우리가 세안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하천을 흘러 들어가서 이 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결국 고기가 먹게 되고 또 고기 우리는 또 사람은 고기를 먹게 되잖아요. 이런 네. 악순환 때문에 이건 환경적인 것을 이제 고려되어지게 되고 또한 그 동물의 애호가들에 의해서 동물성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배제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성 예전에 광우병 그 이후로 동물성 원료는 가능한 배제시키고 네. 식물성이나 이제 이런 쪽에 많이 쓰고 또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뭐가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화장품을 이런 실험을 하고 나면은 네. 실험을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네, 예전에는 대부분 그 동물 실험을 거쳤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2, 3년 전부터 동물 실험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 동물 애호가들이 원체 반대 심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기초 화장품은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는 화장품을 한 30년 넘게 연구를 쭉 해왔는데 저는 이렇게 화장품을 하면서 특히 그 많은 여성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국내 제품하고 외국 제품하고 이 비교를 그 물어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초 화장품들은 발라놓으면 유분을 덧발라낸 것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 이제 2000년 들어와서는 이제 굉장히 가벼운 어떤 사용감에 그게 사용되어지는 거 이제 실리콘 오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실리콘 오일을 이제 대량 이제 사용을 해서 굉장히 가벼운 그런 뭐 우리가 크림을 발랐더라도 굉장히 유분감도 없고 굉장히 가벼운 어떤 네. 사용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기초 화장품에서는 그 세안 화장품이 좀 더 세분화되어서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과거에는 그 여성분들이 그 메이크업을 할 때 2시간마다 덧발라주라 그랬거든요. 저도 원래는 그 메이크업 연구원 출신이에요. 그 메이크업 연구원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한번 바르고 네. 그다음에 10시에 또 한번 고쳐주고 점심 먹고 바르고 3시에 바르고 퇴근할 때 왜 자주 발라야만이 잘 팔린다 그래요. 그랬는데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게 되고 외국 제품 많이 들어보니까 어느새 그런 제품들 보니까 아침에 발랐던 것을 퇴근할 때 고스란히 익혀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성을 높여 놓다 보니까 그 세안 화장품도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이렇게 가더라도 대부분 워터프루프 타입 그런 그 땀이나 이렇게 피지에서 흘러내리지 않는. 네. 그다음 립 제품들도 물을 먹더라도 컵에 묻지 않는. 네. 그러니까 립 전용이든지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전용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오는 것이 네. 기초 화장품의 최근의 어떤 특징들이죠. 맞아요. 네, 그 그렇죠. 홈쇼핑 방송을 보다 보면 파운데이션 같은 제품들 20시간 지속, 24시간 맞아. 지속. 네. 기본적으로 이렇지 않으면 이제는 거의 제품이 팔리지 않는 지경이 그렇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그 가끔 그 운동하러 이렇게 야외에 나가면은 한 2시간에 한 번씩 햇빛이 막 쬐일 때 네, 네.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 바를 때도 네. 저희 막 아주 얼굴이 그냥 두껍게 바릅니다. 나갈 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한 번 좀 돌면은 또 바로 또 발라주고 막 네. 이러면 얼굴이 막 떡이 찢어져가지고 이 아래는 거의 가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발라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게
자외선 차단 제품도 과거에보다는 훨씬 더 밀착감이 좋아갖고 네. 그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덜 발라도 이제 되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 나와서 말이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하절기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네. 사계절용. 자외선이 피부에 가장 적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만 잘만 발라주더라도 나이 60이 되었을 때는 10살 정도 갭이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차단 잘했으면 50을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해서 70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그 야외 나갈 때는 네. 꼭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지수를 굉장히 높이 놓고 그다음에 그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은 그 대부분의 그 안료들인데 네. 그것은 대부분의 그 돌가루나 흙가루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것을 좀 더 정제를 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것을 합성되어서 이런 것을 또 가공 처리도 잘해서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사용감을 좋게 만들어주고 네. 또한 입자가 곱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네. 그 파우더 같은 거도 입자가 미시하면 미시할도 화장이 잘 먹는다 그러죠.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술이 이제 그 나노 기술이 발달 입자를 미립자화 시켜갖고 네네. 화장을 훨씬 더 잘 먹게끔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쪽이고. 그래서 점점 네. 파우더 이름이 길어지더라고요. 예. 처음에 이제 나노 파우더, 예. 마이크로 입자 파우더, 어. 막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예. 이름이.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예. 파우더지, 그냥 발라도 되는 건가 예. 했는데 이게 점점 더 고급 기술이 되어질수록 예. 그런 이름이 길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화장품에 전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셔요. 아 그런가요? 아니 아니 제품도 더 많이 하시는데. 예? 아니 진짜 저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해보고 이렇게 네. 해봐도 아니 화장품에 전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아주 굉장히 그 관심이 관심이 많아서요. 많아요. 진짜 관심이 많으신가 그 보네. 최근에는 예, 그 예. 에센스 중에서 예, 예. 이게 발라놓으면 30초 있으면 거품이 생겼다가 다시 이제 흡수를 시키면 싹 먹어 들어가는 그런 에센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네. 제형이나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소비자들이 있고 대부분 홈쇼핑이나 이런 제품들은 네.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뭔가 소비자들이 있고 그 딱 봤을 때 어머 신기하게 느끼는 네. 뭔가 써보고 싶은 네. 그런 것을 이제 그 어떻게 홈쇼핑에서 이제 많이 그런 걸 유통을 시키는데 이제 제품에 이제 제형상 그렇게 효과는 이제 실질적으로 또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네. 그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색조 화장품에서는 또 뭐냐면 이 기초 화장품 같이 스킨케어 개념을 도입을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색조 화장품이라는 것은 피부에 아름다운 미화를 주는 건데 네. 여기서 그 기초 화장품을 줄 수 있는 보습까지 주겠다는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예. 그 파운데이션 팩트라고 얘기하는 그 요즘에 이제 쿠션형으로 생긴 것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네네. 광고를 할 때 에센스 60% 함유, 뭐 무슨 네, 네. 앰플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네네. 앰플을 사실 필요 없이 이 파운데이션 팩트를 사면 앰플을 사는 효과가 납니다. 하면서 이제 파운데이션 팩트를 사게끔 유도하고 기초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왕 화장을 그렇죠, 하실 거면 그렇죠. 이렇게. 한가민 씨가 곧 예. 화장품 그 CF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너무 전문. 아, 진짜 화장품에 제가 거의 전문가. 화장품에 뭐든지, 굉장히 네.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뭔가 있으면 하나씩 꼭 다 사서 써보거든요. 저는 굉장히 관심이 그래요. 많아서. 그래서 이제 스킨케어 개념 그런 쪽으로 많이 도입되었고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자외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우리 대기층에 있는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되는 게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자외선 차단 제품들이 네. 굉장히 또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실정이 있죠. 요즘에 네.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어제 오늘 또 우리 아주 스모그 현상 그 네. 미세먼지 때문에 네네. 아주 그 난리지 않습니까? 네네. 방사능이. 난리 그 났어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피부에 어떤 영향을 많이 주고 그 네. 어떤 화장품도 그런 거에 관련된 화장품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그렇죠. 우리가 화장품에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나 이제 안티폴루션 이렇게 이제 제품인데 이런 제품도 나옵니다만은 네. 최근에 우리가 화장품이라 그러면은 그 피부를 청결 미화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화장품 정의에 의하면은 네. 그래서 화장품 정의에 보면은 피부나 모발을 대상으로 뿌리거나 발라서 청결 미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고 네.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들은 무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근데 80년대에는 우리가 그 플러스 알파가 주로 신비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 회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신제품 나오면 용기 바꾸고 향 바꾸고 그렇죠. 컨셉 바꾸고 용기 가격을 올려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렇게 했는데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는 더 신비감, 네. 용기를 좀 더 고급스럽게 그렇죠. 만들고 그 새로운 더 신비감을 주는 네. 컨셉 올려. 이제 맞습니다. 이런 것을 그 80년대, 90년대 그렇게 줬다면은 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좀 더 소비자들이 이제 이런 게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유효성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요구하게 되고 우리가 사실은 나이가 들거나 이렇게 할더라도 우리의 뭔가를 갖다가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게 뭐겠어요? 주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름 없고 그다음에 미백 같은 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의 첫째 조건도 흰 피부거든요. 우리의 그 당군 신화도 보면은 거기에 그 곰과 그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쑥과 마늘이 나오잖아요. 네. 네. 쑥과 마늘에는 미백 성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흰 피부를 굉장히 선호했어요. 선호했고 또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미백 같은 경우는 일본이 더 물질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 알부틴 고직산 미백의 그 원료의 대명사인데 이거 대부분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일본에는 이런 게 있대요. 예전에 저 에도 시대 때는 네. 그 흰 피부를 가진 사람은 죄를 지었다도 죄를 약간 감형시켜줬다는 그 정도로 흰 피부를 굉장히 선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아니지만 흰 피부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네. 흰 피부와 주름 개선을 시켜주려고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이런 그 아토피든지 네. 그다음에 여드름이든지 네. 나이가 들면 피부 턴살이든지 네. 이런 것을 또 막아주는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또한 그 머리에 염색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제모제든지 네. 폼제 이런 것도 굉장히 연구가 되는데 이런 그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기능성 화장품은 2001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그거 나와서 지금은 미백 주름 자외선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에 2017년 5월 30일부로 8품목이 또 확대가 되고 11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주름, 미백, 자외선, 제가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아토피, 여드름, 턴살, 연모제, 제모제, 폼제, 육모제 이런 것이 포함돼서 이런 것을 이제 만들려고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이것을 좀 더 소비자들이 있고 좀 더 좋게 효능을 높여주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와. 예.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네. 그런 화장품들이 지금 네. 개발되고 있고 네. 또 발전해 왔네요. 이게 예. 역사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일본 분들 그 하얗게 네. 되는 부분 보면은 일본 영화나 이렇게 가끔 보면은 그 일본 여성들 네. 옛날 그 일본에서 그 뭐라 그럴까 이거 옷 그 입는 걸 뭐라 그러죠? 그 기모노. 기모노 입고 네. 이렇게 얼굴 하얗게 가부키 네. 화장. 가부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얼굴 하얗게 화장하고 네. 다니는 걸 일본에 가서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랬었군요. 가부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하얗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일본에서 예전부터 흰 피부를 굉장히 선호했고요. 선호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구가 많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원료나 이런 그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을 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화장품에 기술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되는 그 코스메슈티컬 이렇게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코스메틱. 네. 한참, 예, 그래서 코스메틱이라는 그거는 뭐냐면은 코스메틱과 파마슈티컬을 합쳐놓은 것, 화장품과 약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이 코스메틱 제품은 좀 더 화장품보다 의약품 쪽에 가까운 네. 그런 제품을 갖다가 굉장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선호하죠. 네. 그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제 그 정말 더마 코스메틱 들어보셨죠? 네. 네. 그렇죠. 그 더마 코스메틱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외국에 의하면 코스메틱을 그런 쪽이죠. 지금 더마 코스메틱이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인기 있죠. 아. 그런 쪽으로. 유럽인들은 거의 더마 테스트 받은 그 그렇죠. 서티피케이트를 달라고 그러죠 보통. 그렇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발전이 더 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자료 조사를 그 해본 바에 의하면은 외국에는 이제 그 더마 코스메틱이 전체 매출이 한 10% 정도 차지한대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한 5 내지 6%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그 가려면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네. 결국은 뭐냐면은 제품이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바르면서 그런 것도 피부에 대한 어떤 효과도 더 보는 게 좋죠. 그 다음에는 또 그
줄기세포 이렇게 네, 많이 들어봤죠. 네, 네. 네. 이제 실제 줄기세포를 갖다가 이제 화장품 이용하거든요. 네. 줄기세포를 순수한 줄기세포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세포의 그 오염이든지 아니면 세포 변형이나 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줄기세포를 갖다가 배양을 시킵니다. 배양액을. 배양을 시킬 때 그때 배양액 중에 단백질 성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화장품을 이용을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줄기세포 화장품이 아니라 네.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라고 이렇게를 해요. 그래서 이게 줄기세포도 보면은 사람의 인체 유래에 대한 어떤 그런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식물 줄기세포 또 이런 것도 이용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줄기세포에 대한 이런 쪽은 굉장히 화장품 원료로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효과나 이런 게 굉장히 또 있다고 또 알려져 있거든요. 단지 이렇게 그 안전성 문제가 아직 정확히 그 밝혀지고 있지는 않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그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면은 원료에서 효과가 있으면은 네. 그 원료를 갖다가 제품에 넣으면은 네. 제품에서도 마침 그 효과 나는 같이 그렇게 광고하는 게 들어 있거든요.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히 원료를 넣더라도 그 제품에서 정확한 그 기작, 네. 그 원인을 갖다가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것을 밝혀내야 되는. 우리가 줄기세포의 배양액을 그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이 정확한 기작이든지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그 연구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있어요.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어떤 정확하게 검증이 된 상태에서 네네. 그것을 이제 그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만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뭐 이게 확실히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그래도 이렇게 뭔가를 약간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실제 나노 기술도 그러거든요. 나노 기술도 이렇게 피부에 네. 든지 우리가 그 유화 입자 같은 거 있거든요. 입자를 적게만 해야만 피부에 침투가 잘 되니까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입자와 나노화 시켰을 때 효과는 있는데 이게 나노화에 대한 어떤 안전성 같은 경우도 정확히 아직 잘 못 밝히고 있어요. 나노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것은 우리가 차츰차츰 이렇게 그것을 밝혀내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도 줄기세포가 화장품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쪽이 있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 네네. EGF 줄기세포 예. 배양액이라고 하는 예, 예. 에센스를 살 때 예, 예. 그 EGF가 5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만이 고급 EGF 줄기세포 화장품이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이제 그게 워낙 좋다 보니까 더 침투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MTS라고 하는 그 기구를 이용해서 침투를 시키는 게 더 좋다. 막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다 사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에 이런 어떤 그 화장품들의 피부에 침투나 이렇게 네. 어쨌거나 우리가 뭐냐면 피부에 그 기미가 있다는 것은 네. 표피층의 기저층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그 주름이 생성되는 것은 기저층 밑에 있는 진피층에서 콜라겐 엘라스틴이 문제가 되어서 주름이 생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질이 전달을 시키게 되는데 우리 피부에는 배리의 기능, 장벽 기능이 있어갖고 굉장히 물질을 뚫고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유화 입자든지 이게 나노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기로서 네. 네. 피부 기기를 우리가 뷰티 디바이스를 하는 거 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 기기를 해서 뭐 예전에는 전기 영동법이라 그랬는데 이온토포레시스가 피부에 더 침투를 잘 되게 해서 네. 하는 그런 그 기기들을 이용하는 네.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화장품하고 기기들이 같이 접목되어서 많이 개발되어지기도 하죠. 참 오늘 정말 네. 이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그죠? 네. 정말 한 번 더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봤을 때는 네. 오늘 너무너무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진짜 정보를 주셨는데 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새로운 또 사실 몰랐던 네. 어떤 그런 향후의 어떤 화장품 도양이라든지 개발 방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어요. 오늘 교수님 정말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꼭 한 번 더 한번 모시도록 해서 네. 우리 궁금한 것도 한 번 네. 더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교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잘 보셨습니까? 정말 그 많은 정보를 오늘 얻었는데요. 화장품이 이렇게 중요한 줄 오늘 처음 또 새삼스럽게 또 많이 네.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 황사에 대비해서 얼굴도 좀 가리고 이렇게 화장품도 많이 또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우리 그 세상을 아름답게 네. 뷰티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잔인의 뷰티 세상을 여러분 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우리 모두 다 함께 뷰티 데